2월 23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혼조 양상을 보이며 3대 지수 모두 소폭 하락했습니다. 중국과 유로존 제조업 지표가 부진한 데다 국제유가 상승과 기술적 저항선 부담 등이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유로존의 2월 PMI 지수가 예상을 하회한 데다 피치가 그리스 신용등급을 2단계 강등한 것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각각 0.9%와 0.5% 내렸습니다. 이달 들어 가파른 하락세를 이어온 엔화 가치가 급기야 달러당 80엔대로 떨어졌습니다. 수출 시장에서 엔고에 따른 가격 경쟁력 강화 효과를 누려온 국내 기업들은 엔화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말 가계 신용잔액은 912조 9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분기보다는 22조 3천억 원 늘어나 2010년 4분기 이후 1년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2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스 문제가 한 단계 마무리되면서 시장에 큰 짐은 덜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역시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예견된 일이었지만 피치가 그리스의 국가 신용 등급을 2단계나 내렸는데요. 그리스가 단기적으로 디폴트해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로존의 제조업 지수도 부진하게 발표되면서 글로벌 증시는 하루 쉬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어제 국내 증시는 오전장 내내 부진한 모습을 보이다가 오후장 들어서 막판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마감됐는지 마감 지수 정리해보고 오늘장 전략도 세워보겠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약세 출발한 이후 오전장 내내 보합권 내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후장 들어서 외국인의 매수 규모가 증가하면서 코스피는 0.2% 오르며 2028선의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나흘 연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갔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덕에 540선 중반까지 올라왔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나흘 만에 반등했죠. 저점 매수까지 들어오면서 3원 40전 오른 1126원으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아시아 주요국 증시가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 엔화 약세로 일본의 수출이 점차 증가할 거란 기대감에 일본 증시도 크게 올랐습니다. 0.9% 올랐고 이달 들어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전달에 비해 다소 개선된 점도 아시아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국 증시도 0.9% 올랐고 대만 각권 지수도 1% 이상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 마감 상황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스 우르르 약세 출발했지만 주택 지표가 좀 긍정적으로 발표되면서 낙폭을 줄이면서 3대 지수 모두 약보합권에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2% 내렸고 나스닥 지수가 0.5% 약보합권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증시와 아시아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봤습니다. 네, 오늘의 성공 전략 세 분은 마켓앤 포커스 시작하겠습니다. 청송촌룸 신창환 대표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박민환님께님 전국 시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송촌룸 신창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예. 어제장도 코스피가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장 막판 들어서 소폭 한 0.2% 정도 강보합권에 마감을 했는데 그래도 다행스럽게 5일선을 지켜주는 모습이었어요. 어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일단 주식을 빼지 않으려는 세력들이 굉장히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주식을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계속 주식을 지금 가격대를 유지하려 하는 세력들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유지하려는 세력이 어떤 세력인지 한번 짚고 봐야 되는 그런 과정이고요. 제가 누차 말했지만 일단 MACD는 데드크로스는 않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일단 제가 말씀드리지만 장 자체는 지금 가격대에서
선물 둘째 주 목요일까지 유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제 이게 가장 관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는 뭐 일단 뭐 결론부터 내리자고 하면요. 다음 주 말경 전후 그리고 아니면 그다음 주 초에 주식은 저는 50포인트 이상 빠지는 하락의 장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주가가 서서히 상승하면서 이제 음봉을 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직계형에서 조정을 받지 않고 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960, 50 전후까지는 주가는 분명히 조정이 있을 것이다. 조정이 있을지 없을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눈으로 확인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다음 주 말경, 빠르면 말, 아니면 그 다음 주 초에 주가가 50포인트 이상 연속적으로 빠지는 날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장 자체가 지금 주가가 상승이 굉장히 강한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만 지금 512평을 계속 지키려고 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512평을 지키고 있는데 512평 지키는 모양 자체가 인위적인 모양이 뚜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인위적인 모양이 뚜렷하게 보이고 서서히 주가가 조금 힘에 붙이는 모양이 뚜렷하게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전부 선물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간 장 자체는 지금 조금 쉬어가는 자리가 곧 있을 것이다. 그리고 주가의 이제 캔들차트 음봉 모양이 점진적으로 커지는 그런 모양으로서 주가는 한번 꼭 쉬어가는 자리가 있을 것이다. 그 쉬어가는 자리는 최소 50포인트에서 최고 한 120포인트까지 빠지는 장이 다음 주 말이나 아니면 그 다음 주 초에 분명히 있을 것이다. 저기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 지금 장 자체는요, 굉장히 강한 모양을 보이고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삼성전자의 강세, 특히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 지수를 방어할 수 있으나 지금은 굉장히 부딪히는 모양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또 주가가 우리나라 주가가 변곡의 33일 하루 전입니다. 주가가 짧게 보면 우리나라 주가가 33일에 변곡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내일이 금요일이 변곡이 좀 있을 거고요. 만약에 33일에 변곡이 없다면은 37일이나 42일 날 바닥에서 치는 날에 변곡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 지금 이제 121평하고 보통 61평이 동시다발로 꺾인 상황 상승 트렌드에서는 주가가 보통 조정을 받는데 조정받지 않고 올라 특히 이제 120평 상승할 때 주가가 조정받는데 조정받지 않고 갔기 때문에 주가는 분명히 제가 볼 때는 한 번쯤은 쉬어가는 자리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쉬어가는 자리가 우리 개인들을 엄청 혼내는 자리에 있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목균형표적으로 보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자리는 변곡점 자리에 있다. 변곡점 자리에 있다고 이렇게 보는데요. 제가 이제 그 조정의 장서, 조정을 언제 보느냐면 조정은 여기 선행 스팬2가 쉬어가는 요 자리에서 조정이 저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 조정이 굉장히 클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매물이 심상치 않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오늘 기준선이 떴는데 오늘 주가가 기준선이 상승하는 날 주가가 만약에 큰 폭으로 상승이 없다면 주식은 분명히 조정이 나올 것이다. 저기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후행 스팬으로 보는 장세를 한번 볼 것 같으면 후행 스팬의 장세를 한번 볼 것 같으면 이번에 우리나라 장이요. 우리나라 장이 100일 이격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장 자체가 이번에 이제 100일을 해서 조정을 받는 100일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정확히 100일 폭으로 오르고 있는데요. 그러다가 반등이 또 100일장에서 휴식하는 그런 모양을 보였어요. 100일장에서 휴식하는 모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100일장이 있어요. 100일장 중에 백수 개념이라고 하는데 자, 100일장에서 이제 일단 100일에서 움직이는데 이번에 100일에서 큰 장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변곡점으로 보면요. 변곡점과 변곡 차이 보면은 정확히 61일평에서 60일 변곡점에서 움직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60일 변곡점이 제가 보다시피 한 3, 4일 전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13일 정도의 여유가 있어요. 13일 정도의 여유가 있는데 이번에 60일 변곡점이라는 것은 60일 이평의 움직임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임이 강했다. 특히 이번에 주가의 상승이 60일 이평에 되돌릴 때 주가에 강력한 상승이 있었다. 그러면 60일 이평이 바닥에서 다시 재상승할 때는 주가가 조정받습니다. 그래서 60일 이평이 1차 상승할 때 주가의 강력한 상승을 맞이했는데 2차 상승 때는 분명히 조정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길어봐야 3주, 빠르면 2주 내로 분명히 조정이 올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조금 굉장히 조심하는 그런 자리를 맞이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가가 꼭지에서 항시 보조 지표를 볼 수 있는 게 제가 여러분 RSI라고 했는데요. RSI 지표를 보시면 굉장히 위기 지표다 이렇게 봅니다. RSI 지표가 지금 굉장히 위기 지표인데 RSI가 과열에 들어가고 주가가 조정받으시면 되는데 과열에 들어가지 않고 잠시 과열을 들어오고 어떻게 과열 이탈하는 모양을 보였는데 지금은 인위적으로 받치고 있습니다. 받치고 있지만 지금 이번에 주가 올리는 사람들은 굉장히 기술적 분석이나 기본적 분석이 충실한 사람이에요. RSI가 60 이하 이탈하면 굉장히 위기를 느끼는 거 알고 60에서 받치는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RSI가 상승하지 않는 허수적인 상승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굉장히 조금 조심하는 모양을 분명히 겪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장체의 모든 근원은 이제 선물입니다. 선물에서 이전 투구식을 하는데요. 참 개인들이 보통 개인이 아닌 것 같아요. 1조 6천억 한 포지션당 400만 원 정도 먹고 꼼짝 안 하고 있다는 것은 글쎄요 굉장히 통제력이 있는 개인이다. 개인이 이런 적이 나는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인은 순수하지 않는 개인이다. 분명히 이야기했는데요. 제가 방송 전에 동아인 이각 하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어. 그래서 개인들은 이 개인은 분명히 색채가 아주 지저분한 개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인과 외국인의 싸움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포인트를 맞추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자, 미국 증시가 오늘 빠졌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미국 증시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보고 제가 볼 때는 이 개인은요 분명히 감독원에서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된다. 이번에 선물을 산 개인들은 분명히 투명하지 못한 개인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개인들을 분명히 한번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물 지금 전혀 팔지 않고 통제가 완벽히 되는 개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개인들을 한번 보시고요. 고객의 특징이 고의적으로 20조를 안 깨려고 하는 아주 나쁜 고객의 특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특검을 3,300 계속 20조를 안 깨고 있어요. 20조의 마지노를 안 깨고 있고요. 이런 모양으로 보서 지금 장세는 굉장히 여차하면 우리 개인들이 많이 다칠 수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지금은 좀 조심하는 좋다 이렇게 보고요. 선물 보면요 답이 탁 나옵니다. 예? 선물 보면 답이 딱 나와요. 지금 선물 자리가 굉장히 서서히 이제 정리를 이 저점에 있던 것들은 거의 다 정리를 다 했어요. 이 저점에 있던 것은 거의 정리를 하면서 지금 이 물량을 늘리고 있는데 이 물량은 이미 저점에서 워낙 돈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이 저점에서는 밑으로 쳐도 계속 손절매를 치거나 본전 가격대에 매도를 치더라도 충분히 수익 나는 자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격도를 보면 지금 이 격대가 굉장히 5일, 10일, 20일 이 격대가 굉장히 위험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큰 소나기는 피해야 된다. 그 소나기 오기 전에 천둥이 분명히 친다. 그 천둥을 피해가는 현명함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장세는 굉장히 위태위태한 장소고 제가 맨날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잠을 안 자고 고민했는데요. 분명히 다음 주말부터 그 다음 주 초순경에 주가는 분명히 작으면 50포인트, 크면 150포인트 조정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말씀드리고요. 일단 조심해라 말씀드리면서 오늘 장은 큰 변동 없는 횡보장이 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변곡점에 놓여있기 때문에 2, 3주 내로 좀 큰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두고 조심해야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좀 종목별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드디어 120만 원대 터치를 했군요. 이제 어떻게 종목별로 살펴볼까요?
참, 뭐, 제가 여러분한테 삼성전자 120만 원 갈 것이라고 이제 거품 물고 이제 이야기했죠. 70만 원 이하에는 OV자 빌려주겠다. 제가 분명히 또 80만 원 이하도 OV자를 빌려주겠다. 배우자 인감증명서 동의서 또 가져오면 제가 OV자로 제가 분명히 빌려드리겠다. 그 OV자를 분명히 내가 빌려주겠다고 했는데요. 또 진짜 또 순진하게 또 OV자 빌려줍니다가 전화 온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요. 삼성전자 120만 원 갈 때까지 아무도 안 믿었죠. 그때 삼성전자 지금 뭐 오르니까 추천한다 한데 삼성전자 제가 여러분 최소 120만 원 1차로 갈 것이다 했는데 어제 이제 120만 원 딱 찍고 나니까 너무 허탈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 우리 개인들이 삼성전자를 많이 샀으면은 제가 허탈하지 않는데 우리 개인들은 거의 빅엿 같은 그런 주식만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허탈한 마음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이제 또 뭐 이래요. 뭐 80만 원 일대로 지금 사도 됩니까? 80만 원 왔을 때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사도 됩니까? 지금 사도 됩니다. 90만 원대 왔을 때 사도 됩니까? 사도 됩니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98만 원대 한번 매도를 하고 재매수했죠. 또 90만 원대 좀 이제 매수했는데 또 100만 원 가니까 매수해야 됩니까? 105만 원까지 매수해야 됩니까? 110만 원 매수해야 됩니까? 115만 원 매수해야 됩니까? 그거 왜 묻습니까? 안 살 것 같으면. 제가 볼 때는요, 삼성전자를 포트에 한 주 사가지고 삼성전자 운재밍을 봐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는요, 계속입니다, 계속. 계속 오를 거예요. 삼성전자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공의 적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삼성전자가 공공의 적인데요. 삼성전자는 제가 볼 때 계속 공공의 적이 되지 않을까. 왜? 삼성전 종합주가지수가 안 올라도 삼성전자는 안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공공의 적. 이거 뜰 때는 이거 뜨고 빠질 때는 이거 안 빠지면 우리 주식 빠지는 그런 모양을 보이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는 한 주 사서 어떻게 해요? 무게중심을 꼭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이제 FTA 발효 때문에 이제 그 사이 교양 없던 자동차 주식들이 반등을 하는 모양을 보였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자동차 주식은 제가 볼 때는 평균 수익 이상 지금 낙폭 과대에 의한 반등이라 그 의미 이상 주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 현대기아차 그룹이 국내에서 비싸게 팔아가지고 계속 수익을 많이 챙겼습니다. 많이 챙겼는데요. 국내가 지금 굉장히 줄고 있거든요. 국내가 줄고 있는데 아무리 현대차, 기아차 그룹이 뭐 고객 만족 뭐 참 촌스러워요. 그 고객 만족 그 비서실에서는 밥 먹고 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현대차 그룹은 그 비서실은 빅엿 비서실이에요. 제가 볼 때는 고객 만족은 뭐가 고객 만족입니까? 가격 내려야 고객 만족이죠. 국민의 돈을 등치는 이 현대그룹은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의 경제에 큰 바탕을 대지만 기본적으로 인간 안 된 그룹입니다. 왜 안 되느냐? 국민에게 싸게 줘야 돼. 국민들한테 더 착취하고 더 비싸게 받고 옵션 풀로 해가지고 하는 이런 회사가 무슨 국민에게 고객 만족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고객 만족 안 되는 회사들은 제가 분명히 큰 수익이 나지 않는다. 그렇지만 기아차가 최근에 시장 반등이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반등하지만 큰 수익은 분명히 나지 않는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장 자체가 크게 먹을 게 없습니다. 분명히 크게 먹을 거 없고요. 지금은 쉬어가는 장이고 현금화하는 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보면 장 종목들이 내수 종목들이 많이 떴죠. NHN이라든지 두산인프라, 오리온, 롯데쇼핑, 한국타이어, KT, 효성, 대우인터, NT소프트 전부 내수 관련 낙폭 과대 종목들이 반등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삼성 호텔신라, CJ제일제당, CJ, 현대그룹 중에는 현대산업, 현대해상, 만도 그리고 LG그룹은 LG U+가 큰 폭, 네트워크스, GS, LG생활, 이노텍 이렇게 떴는데요. 이런 종목들이 보면 바닥에서 치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이 뜨는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종목이 상승할 때 대형주 중이면 개별 종목 개념이거든요. 큰 수익이 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제 이제 한진중공업이라든지 자동차주 몇 종목 뜨는데 참 어제 장목이 막 풍요속의 빙원이 크게 먹을 게 없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 자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쉬세요. 쉬시고요. 예, 봄이 온 것 같아요. 봄이 온 것 같은데 이럴 때 뒷동산에 가가지고 가고 제가 볼 때는 크게 먹을 게 없습니다. 먹을 거 없고 지금 이럴 때일수록 현금화를 최대한 많이 챙겨야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현금화를 챙기고 쉬십시오. 쉬고 할 거 없습니다. 지금은 서서히 또 제가 전번에 말했죠. 올가미장이 오고 있다.
제가 올가미장, 제가 여러분 저때 오랜만에 듣죠.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 시장이 지금 올가미장이 오고 있다는데 지금 서서히 올가미장, 왜? 여러분들을 꼬시려고 오는 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여러분 유가주가 굉장히 뭐 조금 했는데 유화주를 한대요. 유화주요. 제가요, 여러분 텔레비 보면 이래요. 뭐 어떠면 상승하고 어떠면 빠진다. 양다리 걸치는 사람들은 우주를 떠나야 된다. 이거예요. 제가 볼 때 유화주는 낙폭 과다 때 사가지고 손절매 라인을 딱 잡고 매매하는 것 외에는 저는 분명히 반대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유화주는 매수를 하더라도 손빠르게 낙폭 과대 하실 때 매수 들어가는 것 외에는 절대 저는 반대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장에 이제 어떤 포인트를 봐야 되겠 일단은 선물 만기일이 여러분 3월 둘째 주 만기일이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과연 개인들이 하는 모양으로 봐서는 제가 볼 때는 이 선물 1조 6,266억을 만기까지 자동 체결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수를 계속 유지시켜가지고 자동 체결시키는 것 같고, 외국인은 어쩌든지 한번 물고 늘어질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3월 매물에 지금 4전 4패 했는데 이번에 1조 이상 또 걸었어요. 1조 이상 걸었는데 제가 볼 때는 외국인들이 한번 크게 한번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선물을 여러분께서 포인트를 한번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나머지는 굉장히 조심하는 자리다. 그러니까 오늘 선물을 꼭 좀 한번 봐줘라 이렇게 하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락 비율을 요즘 계속 보셔야 돼요. 예, 주가가 요즘 보시면 등락 비율이 5대5 될 때는 주가가 안정적이지만 삼성전자 떠가지고 주가가 떴을 때 5대5가 안 되면서 주가 빠지는 경우는요, 등락이 종가에 항시 몰리는 그런 모양을 겪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과 개인의 선물 두 번째는 등락 비율을 꼭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세 번째는 뭐 제가 아시죠? 제가 단골로 하는 거 삼성전자를 무조건 봐야 된다. 삼성전자 없는 장고장은 조상님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삼성전자를 꼭 봐야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어떤 분이 전화 왔어요. 청송님, 코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를 기록하는데 왜 코스닥 우리 종목들은 다 깡통이냐 이런 묻는 분이 있어요. 참 답답합니다. 청송님, 왜 코스닥 종목은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는데 우리 종목은 왜 상승하지 않습니까? 이러는 분이 있어요. 왜 상승하는 거 모릅니까? 여러분 갖고 있는 종목만, 결론은 뭡니까? 개인 비중이 높은 종목만 땡긴다는 거죠. 지금 코스닥 종목이 사상 최고의 신고가를 갱신해도 캔들 차트가 계속 음봉이다.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이 불쑥 올라오면 놀이터 가면 두더지 잡기 하듯이 여러분 갖고 있는 종목들은 계속 매도를 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제도 코스닥 좀요, 셀트리온 보시면 아직까지도 폭락, 포스코 ITC도 폭락, 메디포스도 폭락, 서울반도체는 제가 괜찮다겠죠. CJ는 폭락, 네오에이지거인 폭락, 다음 폭락, SK브로드캐스트 폭락 후에 반등, 뻥철수 폭락, SFA 반후에. 여기 지금 시가총액 10개 종목 중에 평균 유지하는 종목은 2종목밖에 없어요. 자, 이식대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젠백스 하락, OJ 멀티메 하락, CJ 하락, 덕산하이메탈 하락, 차바이온 하락, 덕산메이트 하락, SM은 좀 유지하고 있고요. 원익 IPS 유지, 파라다이스 유지, SK컴즈 유지. 결론은 뭡니까? 코스닥 20개 종목이 코스닥 전체 시가총액의 40%를 점유하고 있는데 이 종목 중에 4종목 빼놓고는 전부 여러분을 물미기는 종목이다. 그래도 코스닥을 하랍니까 여러분? 그래서 한번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여러분 매수 종목 나온 게요. 오리온이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매수가 어제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삼강유리가 어제 들어왔고요. NHN 이렇게 매수 3종목, 어제 코스피 200 종목 중에 오리온, 삼강유리, NHN 이렇게 들어왔고요. 매도 종목은요. 자, KP케미칼, 제일기획, S&T 대우, 현대엘리베이터, 그 다음에 동아타이어, 우리금융, SX, 현대미포조선. 제가 분명히 이 7개 종목은 매도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종목이 매도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간으로 봤을 때 매수 종목은 SAA, SS 동서가 나왔어요. IS 동서가 매수 나왔고요. 동아타이어가 계속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주간으로 봤을 때 매도는 도전하면 안 됩니다. 한솔테크닉스, 그 다음에 한국금융, 그리고 웅진코웨이,
이런 세 종목이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늘 계속 현금화에 주력하고 몸보신하게해서 쉬어가는 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012년 표 뭡니까? 조상님 자녀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는 장고장을 만들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넉넉한 마음으로 센TV 시청하면서 미모가 출중하고 지덕체를 겸비한 센TV 앵커님들의 말씀을 잘 듣고 쉬어가는 하루 되었으면 하는 게 청송촌님의 바람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고요. 이어서 샘플러스 라인업 이었습니다. 네, 단기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중소형주 찾아보는 시간이죠. 샘플러스 라인업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김형근 샘플러스 전문위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어제 추천하신 종목부터 해서 AS 좀 해주시죠. 예, 어제 관심 정보로 말씀드린 스틸 플라워. 네. 어제 이제 소개를 드릴 때 말씀드린 대로 좀 장 초반에 좀 강한 출발을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이제 추격 매수는 좀 자제 말씀을 당부를 좀 드렸었는데요. 그러한 흐름이 좀 나타났습니다. 장 초반에 좀 상승 출발을 해서 장중에 고가는 한 3%까지도 좀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약간 음봉을 형성하면서 소폭 하락 마감이 됐었는데요. 약간의 좀 하락 마감이 됐었는데 매수가 제시해드린 매수가가 이제 13,500원에서 14,000원 요 사이에서 매수가 밴드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전히 그러한 매수가 구간에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좋은 매수의 자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수급적인 부분을 보면 기관의 매수, 투신의 매수가 좀 유입이 된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고가권, 전 고점에서의 어떤 소화 과정, 매물 소화 과정 이러한 모습이 아주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고요. 단기적으로 아마 목표가에 좀 도달할 수 있는 그러한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좀 그대로 지속해서 가지시고요. 그리고 이제 일전에 또 언급을 해드린 골프존이라는 종목을 한번 언급을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존 같은 경우 이제 목표가에 사실은 도달을 한 상태죠. 65,000원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렸었는데요. 일전에 이제 골프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성장성, 해외 시장에서의 성장성 부분, 이번에 또 이제 대만 쪽에다가 지형 법인을 좀 설립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쪽을 좀 중심으로 해서 동아시아 쪽의 시장을 좀 확대를 하고 있는 상태죠. 일본이라든가 캐나다 이런 쪽에서도 지금 활발하게 영역을 좀 넓혀가고 있는 상태고요. 현재 지금 목표가에 좀 도달을 한 상태지만 기존에 좀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는 뭐 차익 실현하는 것도 무방하지만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좀 견조하게 꾸준하게 기관의 수급에 의해서 바탕으로 해서 꾸준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 같은 경우 오히려 또 고점을 좀 돌파한 상태이기 때문에 62,000원 선만 좀 지지가 된다면 오히려 지금 상태에서도 뭐 신규적으로 이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아닌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시장의 어떤 성장성 부분을 좀 보고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진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 골프존은 추가 상승 가능하기 때문에 좀 목표가를 상향해 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새로운 관심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예,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종목은 이 종목은 여러분이 아마 좀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이수화학이라는 종목입니다. 바로 이제 우리 생활과 좀 밀접한 그런 부분인데 합성 세제 원료 만드는 그러한 업체입니다. LAB, 연성 알킬 벤젠이죠. 그 부분과 노말 파라핀 이런 부분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업황적인 부분을 봤을 때 상당히 좀 수급이 타이트한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가격 강세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외형 성장이라든가 이익 성장이 지속이 될 전망입니다. 사실 이제 4분기 때 실적을 좀 좋지 못했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뭐 정기 보수라든가 뭐 성과급 부분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리스크로 좀 작용이 되던 이수건설 부분인데요. 이수건설 이제 세무조사를 통해서 추징금을 좀 맞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인해서 실적이 좀 약간 4분기 때는 부진했지만 전체적인 2011년도 실적을 봤을 때는 뭐 대내적인 어떤 불확실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좀 양호한 실적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성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보자면 뭐 중국이라든가 인도 시장의 어떤 중산층의 세탁기 보급률이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뭐 인도 시장 같은 경우 뭐 12% 정도, 뭐 중국 시장 같은 경우 7% 정도 이런 식으로 고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3분기에 이제 가동 예정, 올해 이제 3분기에 가동 예정인데요. 중국 내에서는 10만 톤 신설로 인해 가지고 중장기 성장성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앞으로의 성장성 그대로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실적의 성장성 부분, 그리고 이제 수급의 타이트한 지속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주목을 하고, 주가가 급등하고 이런 종목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이제 꾸준한 성장이 기대가 되는, 주가 상승이 좀 기대가 되는 그러한 종목입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 작년 7월 달에 고점을 좀 형성한 이후에 시장의 영향으로 좀 급락을 좀 맞았습니다. 급락을 맞은 이후에 작년 한 10월 달 정도부터 해서 꾸준하게 다시 회복을 시켜나가고 있는 그러한 국면입니다. 현재 상태 보면은 이평선이 수렴된 이후에 상방향으로 전환되는 초기 단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양호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정고점 부분에서 어떤 소화 과정, 이러한 부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관심이 좀 가능하고요. 매수가를 제시를 해드리면 28,500원에서 29,500원 요 사이에서 매수 밴드를 설정을 해드리고요. 분할해서 매수하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33,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7,500원 이렇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슈화까지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양순모 전문위원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어제 추천하신 종목 CJ ENM 매수가는 잘 준 것 같아요. 추가적인 대응 전략 살펴봐 주시죠. 네, 오늘 CJ ENM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제가 다행히도 전에 추천드렸던 단가 대비로 많은 상승을 하지 않아서, 관심 있게 보지 않으셨던 투자자분들이라면은 관심권에 넣고, 다시 한번 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국내 1위를 달리고 있는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회사죠. 그래서 사업적인 부분들도 공연, 음악, 게임, 방송, 영화 등 이렇게 다양한 이런 콘텐츠를 가지고 또 수익 모델도 이렇게 다각화돼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회사입니다. 작년에 투자 부분에 이렇게 비중을 늘리면서 또 디지털 방송 또 이런 가입자들이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것과 이런 거와 또 동시에 수신료에 대한 이런 이익 또 시청률이 좀 높아지니까 또 광고 입주 단가도 상당히 높아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제 방송에 대한 이런 경쟁력도 이제 높아지기 시작한다면은 광고 수익도 상당폭 또 증가될 수 있다라는 이런 모습을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 방향과 이제 무관하게 지수 변동성에도 남다른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이 동사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은 장점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어 보이는데요. 최근 주가도 또 조정 없이 또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고 또 코스피 투자 주체의 기관 투자들이 수급 부대도 불구하고 지수가 좀 견고히 2020포인트를 좀 지키고 있다는 쪽을 본다면은 오히려 지금 최근 기관 투자들이 좀 수급 부재가 있었지만 최근 이 동사의 경우에는 기관 투자들이 꾸준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가는 좀 떨어지기보다는 반등하는 폭이 더 클 수 있다라는 이런 점에서 단기 목표가 34,350원 그대로 유지하는 전략을 그대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CJ ENM 대응 전략 잘 들어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도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가지고 나온 관심 종목은 S맥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동사의 경우에는 휴대폰을 비롯한 각종 IT 기기에 이제 들어가는 입력 모듈을 이제 개발하는 업체인데요. 삼성전기에서 이제 분사하고 있는 이런 터치 스크린 모듈을 생산하는 업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사의 경우에는 다른 경쟁 업체에 비해서는 가장 큰 장점이 있는데요. 그 장점이 무엇이냐면은 이번에 폭발적으로 매출과 또 영업이익이 남달랐던 이유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영업 대비 한 190% 이상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터치 스크린 패널을 생산하기 위한 이 원자재, ITO 센서라는 것이 있는데 이를 직접 생산하고 또 판매를 함으로써 또 수익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마진이 좀 많이 남는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주 고객이 또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판매량이 이제 증가가 이제 계속됨에 따라서 여기에 따른 매출 성장과 또 실적 호정도 확인된 실적주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의 위치를 좀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차트상으로는 위에 누군가가 선을 그린 듯한 저항을 딱 보여주고 있는데요. 12,000원 선이라는 이 저항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000원을 돌파하는 추진력봉이 나오기 시작한다면은 바로 이제는 신고가를 향해서 가는 이제 매물대 없는 구간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 또 열심히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이전에 조정을 충분히 주면서 또 물량을
물량 테스트를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기 때문에 조만간 이제 시세가 좀 나오지 않을까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항상 저항이 된다고 해서 그 돌파를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지지가 되었던 자리는 항상 이제 저항으로, 또 저항이 되어졌던 자리는 이제는 지지로 주가의 레벨업이 될 수 있는 이런 국면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작은 밴드권 내에서 접근한다면은 작은 손절과 또 큰 수익을 공략할 수 있는 자리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11,300원부터 11,500원 요 사이에서 한번 접근해 보시고요. 목표가는 단기 목표가 12,350원, 손절가는 짧게 1,800원을 제시하면서 오늘의 관심 종목 S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S맥 대응 전략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실전 투자 전략 세워보는 오늘의 대박 전략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대박 전략 시작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정태근 전문가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가장 먼저 외국인과 기관들 어떤 종목 어제장에서 사고 팔았는지 정리해보죠. 네, 참 최근에 시장 네. 참 너무나 좀 재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기관들이 종목들 매수를 하더라도 이런 네. 부분들이 시장이 전체적으로 올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좀 많이 좀 시장이 조금 지루한 그런 상태를 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샀던 종목 먼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 쪽부터 먼저 한번 살펴본다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두산인프라코, 포스코, 하나금융지주, 삼성엔지니어링 순으로 매수를 했고요. 기관 쪽에서는 NHN, 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 OCI, SK 순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자, 일단은 뭐 외국인 쪽 종목부터 한번 살펴본다면 어저께 두산인프라코 같은 경우 외국인들 상당히 큰 매수가 들어왔었습니다. 자, 최근에 그 미국의 어떤 서브프라임 모기지 채권이 다시 한번 매수가 조금 극대화가 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2007년 위기의 어떤 근원지였던 모기지 채권에 대한 그런 수요가 증가했다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건설 시장이 회복이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좀 낳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두산인프라코 같은 경우에 밥켓이라는 어떤 미국의 자회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회사의 어떤 매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면서 어제 조금 매수가 유발이 된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인프라코 같은 경우에 5일 연속 현재 외국인들이 매수가 현재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8일, 그리고 포스코 같은 경우도 9일, 그리고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3일 연속 현재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관 쪽 종목들도 한번 살펴본다면 기관 쪽 같은 경우는 NHN이라는 종목을 좀 특징적인 종목으로 꼽고 싶습니다. NHN 같은 경우에 기관들이 이틀 연속 그리고 외국인들이 7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아무래도 그 모바일 광고 수익이 현재 증가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모멘텀이 되고 있는데 1월달 같은 경우는 하루 평균 모바일 광고 수익이 2천만 원 정도 됐지만은 2월달 들어와서는 하루 평균 3억 정도의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인터넷으로 인터넷 광고가 좀 정체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모바일 광고가 좀 증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모멘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이노베이션, SK 같은 경우에 조금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연간 기준 실적이 아무래도 좀 증가했다는 부분들이 조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매도 종목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GS 같은 경우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이 2010년 1조 6천억 원에서 9,300억 정도 감소를 했지만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2조 2천억에서 2011년도에 2조 8천억 정도 증가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조금 평가 때문에 정유준에서도 조금 엇갈리는 모습이 좀 연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도한 종목들 다음으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외국인 쪽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 쪽 같은 경우에 LG전자, 만도, GS, 동부화재, 삼성전자, 우선주 순으로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기관 쪽도 한번 살펴본다면 기관 쪽 같은 경우는 LG화학, 그리고 금호석유, 현대제철, 그리고 하나금융지주 순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자, LG전자 같은 경우는 현재 외국인들이 11일 연속 현재 매도를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만도 같은 경우 9일 연속 현재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LG전자 같은 경우에 스마트폰에 대한 어떤 공격적인 투자를 할 것이라는 그런 얘기도 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외국인들이 조금 우려스럽게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 쪽의 어떤 수급 주체가 조금 엇갈리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만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4분기 실적에 관한 부분이 조금 안 좋았었는데 시장 상황도 조금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동반적인 매도가 좀 유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 쪽뿐만 아니라 기관 쪽의 수급도 상당히 좋지 않은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GS 같은 경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실적에 관한 부분이 조금은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기관 쪽도 한번 살펴본다면
LG화학 같은 경우는 그 기관들이 매도를 하고 있긴 하지만은 외국인의 수급이 현재 좋은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하지만은 기관의 수급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삼성 SDI 같은 경우에 최근에 기관들이 6일연속 이제 매도를 하게 되면서 241선 장기 추세를 현재 뚫지 못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삼성전자에서 LCD 사업 부분을 조금 분산한 영향이 좀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감으로 좀 제시가 될 수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삼성 SDI 같은 경우는 LCD 패널 쪽보다는 2차 전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큰 부분을 차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좀 그쪽으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긍정적인 부분은 외국인들이 그 지분율을 13%에서 최근에 17%였던 육박하는 최근에 4% 정도 지분율을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들도 조금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순매수한 종목들을 마지막으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쪽 한번 살펴본다면 실리콘웍스, 성화하이텍, ICD, AP시스템, 하이로코리아 순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골프존, AP시스템, SFA, CJENM, 테라세미콘 순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와 조금 큰 차이는 없습니다.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실리콘웍스, 성화하이텍, ICD, 하이로코리아 같은 경우는 어저께도 설명을 드렸던 종목들이고요. 그러면서 오늘 쪽도 연결이 되면서 성화하이텍과 그리고 ICD 같은 경우 6일 연속 현재 매수가 예비되고 있습니다. 자, ICD, AP시스템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그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 그 OLED 쪽에서 5.5세대에서 8세대로 좀 증설하는 그런 증설로 인한 어떤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AP시스템 같은 경우 어저께 말씀드렸고요. ICD 같은 경우에는 고밀도 플라즈마 시각 장비를 현재 그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MOLED의 어떤 수혜주라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상당히 그 추세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기관 쪽도 한번 살펴본다면 AP시스템 같은 경우 그 외국인과 기관 쪽 전반적으로 매수가 들어왔었고요. 그리고 동반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좀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려 본다면은 AMOLED의 어떤 해상도를 높이는 ELA 장비를 전량 현재 그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몰레드 수혜주라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FA 같은 경우도 어저께도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자, CJENM이 지금 현재 기관이 5일 연속 현재 매수가 예비되고 있습니다. 근데 반등이 여의치 않고 있는 부분들인데 조금 이렇게 매수를 하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니까 최근에 일본 쪽의 어떤 그 드라마 제작사와 그 드라마 펀드를 현재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펜엔터테인먼트라든지 그리고 그 IHQ라든지 이런 그 회사들이 해를 품은 달이라든지 그리고 그 전에 그 뿌리 깊은 나무 이런 드라마들이 성공적으로 좀 그 성공적인 그 시청률이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좀 그 상당히 큰 반응을 보였었는데 아무래도 CJENM 같은 경우도 그 드라마 펀드를 좀 조성했던 부분들이 어떻게 본다면 그 이전 IHQ 그리고 펜엔터테인먼트 같은 그런 성장세를 조금은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들이 어제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 사고 팔았는지 꼼꼼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오늘 전략 세워볼 텐데요. 글로벌 증시 분위기를 보면 좀 하루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은 예견된 재료였지만 그리스의 국가 신용등급 강등 큰 여파를 미치지 못한 것 같아요. 오늘 좀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일단 어제 아침 같은 경우는 그 아침에 말씀드린 전략대로 좀 갔었는데 정말 좀 반등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반등의 성격이 조금은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하다는 부분들을 먼저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러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조금 약세 관점은 유효하다는 부분들을 좀 그 추가적으로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도 약세 전망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예상 지수도 현재 좋지 못한 상황에 놓여 있고요. 그리고 그리스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조금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피치가 그리스의 등급을 트리플 C에서 C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디폴트 수준으로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현재 강등된 이유가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했던 결과에 관한 부분들이 좀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구제금융을 실시를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실효성이 바로 반영되기는 힘들다는 그런 평가를 내놓으면서 피치가 어떤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시장이 그 2차 구제금융을 실시하게 되면 시장이 안정을 찾지 않겠나 이렇게 큰 기대감이 있었지만은 실질적으로 구제금융이 나오고 나한 뒤에 어떤 어저께 말씀드렸던 내부 보고서 문건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평가 그리고 마찬가지로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게 되면서 어떤 그 디폴트를 기정사실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조금은 어떻게 시장에서 부정적으로 평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어저께 HSBC 그 제조업 PMI 지수죠. 중국의 어떤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예비치 같은 게 49.7이었는데 확정치 같은 게 48.8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제조업 지수가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다는 부분은 어떻게 본다면 중국의 수출 경기가 둔화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반증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수출이 둔화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어떻게 본다면 미국 쪽이라든지 그리고 유럽 쪽의 어떤 경기가 아직까지도 좋지 않다는 부분들을 반증할 수가 있겠죠. 자, 수출이 증가하려면 아무래도 그런 수출 물량을 받아줄 만한 소비 주체가 있어야 됩니다.
겁니다. 그렇다면 소비 주체가 현재 그 너무나 소비 경기가 좋지 않다는 부분들은 수출도 마찬가지로 둔화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연관성들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의 PMI 지수가 감소했다는 부분들을 부정적으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이런 그 소비 경기가 둔화될 수밖에 없는 게 아무래도 그리스 문제로 비롯된 어떤 유럽의 경기가 계속해서 축소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될 수가 있겠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려본다면은 이전에는 그렇게 그 부각이 되지 않았었지만 스페인의 어떤 실업률이 20%에 육박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도 어떻게 본다면 조금 부정적인 평가를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그 대외 변수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일단 뭐 실질적으로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어떻게든 그 차트를 좀 같이 본다면은 8월달 급락 수준인 그 8월달 이전의 급락 수준이 2150포인트까지는 어떻게든 제 생각에 갈 거는 같습니다. 근데 이 2150포인트까지 2150포인트까지 어떻게 쉽게 가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가는 부분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화면, 그 똑같은 화면이 될 수가 있겠지만은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들은 화면을 좀 같이 본다면은, 자, 8월달 급락하기 전에 지금 현재 화면을 보시면은 2180포인트 전후에서 한 그 일주일째 계속 2180포인트 돌파하지 못하면서 계속 미지근한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결과적으로 미국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하락을 했지만 어쨌든 그 이전에 이렇게 부대끼는 모습이 나오면서 급락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최근으로 한번 돌아와 본다면 12월 달도 마찬가지로 1920포인트 전후에서 이렇게 돌파를 해주지 못하면서 자꾸 지지부진한 모습, 그리고 장으로 작용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렇게 이 앞전에 이 두 번의 사례를 봤을 때 지금도 마찬가지 2030포인트, 2020포인트를 어떻게 보면 쉽게 돌파를 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구간을 계속해서 쉽게 돌파해주지 못한다면은 마찬가지 저항 구간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이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어떤 매도 물량이 나오게 되면서 12월 달의 현상, 그리고 8월 달에 있던 주가 조정에 대한 현상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참고적인 어떤 지표에 한번 말씀드린다고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 같은 경우에 기간 조정에 좀 무게 중심을 두고 있긴 하지만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 어떤 8대2 정도의 어떤 비율로 한번 그 두시면서 좀 시장에 대한 대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화면을 좀 연결해서 좀 본다면은 계속해서 최근에 선물 동향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어저께 제가 보여드린 화면들 같은 경우에, 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이 장 중반 이후에 선물 매수력이 큰 폭으로 축소시키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어제 그런 현상이 또 한번 장 중반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외국인들이 장 초반에 매수를 늘렸다가 장 후반에 이렇게 줄였죠. 이 화면을 왜 보여드리냐면, 장 초반에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왔다는 부분들은 그 전날 외국인들이 매수에 대한 물량들을 충분히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침 쪽에서 선물 매수로 해서 시장을 끌어올린 다음에 그네들은 청산으로 해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자, 화면을 다시 한번 보신다면 외국인들 장 중반 이후에 빠져나갔고요. 그리고 화면을 연결해서 본다면은, 자, 장 중반에 반등이 나왔죠. 반등이 나오면서 이 구간에서 외국인들 다 빠져나가고 매도로 그 매수 청산이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시장은 시장은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왔고, 그리고 프로그램 쪽에서 베이시스가 어떤 호전이 보이게 되면서 시장이 상승이 유지가 되면서 외국인 매수가 유지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상승력이 유지가 되면서 외국인 매수 청산이 나왔고, 그리고 미결제 약정, 그리고 청산, 베이시스가 동반적으로 약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결제 약정이 감소를 했고, 그리고 베이시스가 약해지고 미결제 청산이 나왔던 부분들은 어떻게 본다면 오늘까지도 마찬가지로 시장이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결해서 본다면 계속해서 보여드린 화면이지만은 외국인의 선물 매도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매도 청산이 나오지 않는다면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힘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간 조정, 그리고 추가적으로 본다면 가격 조정, 만화의 경우에 가격 조정도 조금 대비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좀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략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시간 관계상 관심 종목은 다음 시간에 들어봐야겠네요. 지금까지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예가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보다 알찬 소식으로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